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YTN도 이제 여론조사하고 뭐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2표가 올로 가고 뭐 해가지고 하여간 뭐 올라오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뭐 지금 난리도 아닌데 누구한테 제일 유리했다고 보세요? 이정근 시장. 꼭 사람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죠. 저는 사람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 가장 불리했다고 봅니다. 저는 유리했다기보다는 유리한 건 일단 보이는 건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리한데 그보다 불리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래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뭐랄까 쓰임새 역할 내지는 어떤 그 전망이 사실은 제3지대라는 공간 또는 구도 새로운 구도의 그 불쏘시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우리는 예를 들어 보수 진보 아니면 뭐 여야 아니면 무슨 뭐 집권당과 제1야당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제3지대가 가능할 것인가 뭐 빅텐트니 스몰 텐트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슈가 됐어야 됐어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와서 사실 구도를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런 판들이 사실 정치교체 딴 게 아니야. 지금 이런 악다운이 같은 싸움 패권이 뭐냐 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구도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이 빠져버렸어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 손학규 뭐 그 전 지사하고 손을 잡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옛날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다 이합집산하는 것처럼 보이지 대의 명분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제3지대였거든요. 이제는 제3지대라는 목소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지금까지와 똑같이 진보, 보수 아니면 뭐 진영, 양쪽 진영 이렇게 둘만 남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이쪽 진영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싸움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구도론이 없어졌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종근 실장하고 모처럼 아주 생각이 비슷한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예상을 맞췄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스트라다무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스트라다무스. 왜냐하면 설 직후에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예언했는데 예언이 다 맞았어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문재인 안철수의 대결이 될 거라 했는데 문 안의 대결은 문 안의 대결인데 문재인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 안희정의 대결로 가는 거는 즉 본인의 운명을 맞추지 못한 게 가장 큰 예언의 그 실패가 아니에요. 문 안은 맞췄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 그래서 문 안만 보였는데 그게 글쎄. 본인이 안철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패를 맞을까 보니까 안희정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는 제3지대가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의미하고 보수정당 내에도 유의미한 후보가 이미 이제 없어졌다. 종언을 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그야말로 여야 대결이 아닌 야야 대결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로 반사기를 본 사람이 황교안 그 대통령 대행과 안희정 지사가 1, 2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아직까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의사를 표명한 사람 중에는 안희정 지사가 가장 많은 중도 쪽과 충청권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따라서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예선이 곧 본선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과 안희정의 대결이 어쩌면 대통령 선거의 본선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준 상징의 사건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아니었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시장님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왜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 지지한 유리하다라는 말은 못하냐면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세요. 아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 그 삼천포 그 시민들이 들면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들면 화를 맞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안희정 지사의 그 높은 지지율 사실은 그 높은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비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는 사실상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만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곧 전 국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이잖아요. 대선이 아닙니다. 만약 대선이라면은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 상승세를. 그런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서의 그 이 적합도로 보시자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훨씬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수치를 말씀 못 드리는데 여론조사 때문에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허상이다, 거품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경선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세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종근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은 겹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네, 서영 소장님. 대연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종근 실장님, 민주당 국민 경선 해보셨어요? 직접? 아니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요. 웃으라고 얘기하면 웃어줘야 돼요. 100만 명 넘는 그 경선은 조직 경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 민심하고 거의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조직적인 근데 아니 제가 전 질문 하나만. 제가 서영 소장님께 100만 명 넘는 경선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100만 명이 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투표율도 지금 점점 떨어지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모바일 투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100만 명이 인터넷 경선과 모바일 투표, 모바일 심. 모바일 투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봤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요. 국민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에요. 완전 국민 경선제는.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 질문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그 모바일 경선을 해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말이 되지만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 100만 명이 넘는 완전 국민 경선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이번에도 완전 국민 경선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완전 국민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라 해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국민 경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죠. 희망자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자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1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번 경선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의 민심과 같이 갈 것이다. 따라서 대연정 주장도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 연정을 하자고 하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선택 그리고 그걸 소연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대연정 여기서 새누리당은 제외하고 바른정당은 포함하자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주장 그것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선 참여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좀 섣부른 진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영 소장님은 안희정 지사도 기회가 있다. 저는 특히 호남의 민심이 저는 그 반문재인 성향, 비문재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조건 선명하다고 해서 그 문재인을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지난주엔 많이 반문성이 낮아졌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로 제가 보기에 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반문 성향이 낮아졌는데 왜 안희정 지사한테 쏠리죠? 정권 교체에 대한 현실적인 정권 교체는 이미 이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야당으로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되었고 야당 후보 중에서 인물 구도가 확인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정권 교체는 안희정의 외연 확대를 선호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호남 민심은. 그럼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완전 국민 경선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려면 전화하고 내가 확인하고 해서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어떤 과정이 없이 진짜 완전 경선제다. 그러면 사실 여당도 포함해서 전부 다 그 경선을 해야 되는 한날에 해야지 역선택이 없잖아요. 자,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안희정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아직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자, 그 두 가지인데 만약 그걸 뛰어넘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건 역선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이라든지 혹은 남경필을 지지하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이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등록을 해서 악착같이 해갖고 안희정을 지지한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00만 명 넘어가서 그게 조작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엔 경선 주자가 돼야 돼요. 그런 정도 조작할 수 있는 조작이 아니죠.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건데요. 아니 근데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투표율도 낮아지고 있다. 지금 낮아지는 추세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정 정당의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모바일을 하든 인터넷 투표를 이 정도의 관심과 이 정성이 있으면 그건 사실 그 해당 정당의 지지자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역선택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정말 관심 높은 사람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현장 투표보다는 좀
문턱을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완전 경선이 되지 않는 한 그런 제한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완전 경선대 마찬가지예요. 예, 조직 동원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그동안 야당 내 경선을 보면 완전히 조직 경선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다.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가더라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경선을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려고 이종훈 실장님께서 그러시는 아니요, 건지. 찬물이 아니라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얘기죠, 저는. 예.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보수의 힘 마음에 드세요? 새누리당 이름 바꾼다는데? 정당 이름이 점점 기괴해지고 있다. 기해지고 있다, 이 소리다. 저는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이 아니라 친박의 힘 친박제일당 친박만 행복한 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역시 준비된 패널 또 오늘 다릅니다. 준비를 많이 가져오셨네. 이 보수의 힘 근데 사실 갑자기 보수의 힘은 그 옛날에 강원도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훈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